최경영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고급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투자 상담을 해주곤 한다. 그 사람들이 설상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투자 방법이 나에게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자, 워런 버핏은 투자에 있어서 먼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증시전략센터는 여러분들이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그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열려 있고요. 1599-7770번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친절한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1740선, 코스닥은 523선에 걸려 있습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 나흘 만에 오르면서 174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오전장 후반 들어서는 오름폭이 다소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14포인트 오른 17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 마감한 뉴욕 증시가 호재로 작용한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 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3포인트 오른 1742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1749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11시 구간에서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오면서 상승폭을 줄이다 174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천억 넘게 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각각 1,500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이틀째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520선을 회복했는데요. 현재는 4포인트 오른 5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6포인트 오른 525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시초가만큼은 아니지만 현재도 520선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62억 원, 외국인이 121억 원 사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151억 원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1,110원이 붕괴됐는데요. 현재는 7원 하락한 1,10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원 40전 내린 1,110원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실적 호전과 주요 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한 것이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포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가 원자재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고 주문하면서 포스코에게 영향을 줬는데요. 포스코 현재 3%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오늘 1분기 실적 확정치를 발표했습니다.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으면서 삼성그룹은 물론 증시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84만 원을 회복하면서 2% 넘게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 1분기 호실적에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KB금융 아직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확인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1시 구간에서는 조정을 받았는데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1,000원 가까이 오른 25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전자와 LG화학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LG전자는 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LG디스플레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반도체가 3% 넘게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LED TV 관련 매출이 증대할 것이라는 전망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 브로드밴드도 3% 크게 오르고 있고 태용과 포스코 ICT 1%대에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테마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은행주와 보험주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둔 대형 기업 금융주들이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에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은행주, 보험주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먼저 은행주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이 2%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우리금융 1%대에서 크게 오르고 있고 하나금융지주도 0.5%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과 기업은행도 2%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험주 확인하겠습니다. 대한생명이 2%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도 1% 급등하고 있고 현대해상과 LIG 손해보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주도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반도체 설비 투자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주 확인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두성 엔지니어링도 0.2%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아토가 3% 급등하고 있습니다. 프롬설티도 10%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가 최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확인해보겠습니다. GS건설이 2%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1%대에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건설과 현대산업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삼성그룹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확인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 SDI 5%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2%대에서 오르고 있고 삼성전기와 삼성중공업 1% 내지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예, 코스피는 1743포인트 선, 코스닥은 523선으로 이달 들어서 처음으로 52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3부는 비숍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풀의 비숍님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비숍님. 네. 먼저 오늘 장 이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요? 예, 계속해서 개별주 장세입니다. 아무래도 따라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신고가 올라가고 있는 중소형주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단기 매매 가능하시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 SDI요. 이 부분하고 또 삼성전자가 두 개가 굉장히 모양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른 종목도 가능하긴 한데 단타 매매 정도가 가능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지수 상황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1780 정도까지는 올라갔다가 또 빠지는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지는데 중간중간에 과도한 흔들림이 있사오니 개별 종목 중심의 단기 매매로 계속해서 대응을 하신다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개별 종목 중심의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것이 리스크를 또 줄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주셨는데 삼성 SDI와 삼성전자가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국면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도 짚어볼까요? 네, 예. 아무래도 유가 부분이 $85 넘었습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류 기준으로 할 때요.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말만 많았던 SK 에너지하고요, SKS 오일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들 중에는 이제 대형주 아니면 잘 안 살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개별주들 막 신고가 치는 거 사라 그래도 안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바른 자세시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자세일 수 있는데 각자의 개성을 존중합니다. 바꾸실 필요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대형주 중에서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가 없나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요게 바로 이제 SK 에너지하고 S-오일이 지금 그런 상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 이제 SK 에너지를 지금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제 종목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현재 패턴 자체가요.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옆으로 이제 어떤 에너지의 결집 상태, 그러니까 완충 구간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든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12만 원 정도 손절가를 정하시고요. 진입을 하신다면은 현재 SK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 흐름하고 별 상관없이 14만 원까지 올라가는 양상이다. 진입하기 딱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유가가 또 다시 뚝 떨어져 버리면은요. 에이 가다가 말아야죠. 조금 이제 수익 내시고 파는 그 정도의 센스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이제 SK 에너지, S-오일에 관심을 가져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시는데 오늘의 관심 종목은 SK 에너지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는 11만 8천 원, 목표가를 14만 원 정도 잡아보는 게 좋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팅크웨어가 잘 가고 있네요. 미 의회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팅크웨어는 계속 제가 포트에도 넣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최근 네. 장세에서는 솔직히 마디 매매 아니면은 하기가 어려운데요. 여기서는 이제 마디 매매를 못 하다 보니까 중간에 떨구고 다시 붙잡고 이런 좀 촌극을 보였습니다만은 현재는 윗부분에 이제 저항선이 14,500원을 이미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의 이야기도 있고 좋은 얘기만 잔뜩 둘러싼 종목이 되겠고요. 차트를 보시면 양상은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는 양상인데 또 알아야 하실 게
바닥에서 출발을 합니다만은 악재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동사의 악재는 구글이요, 구글. 구글이 이제 LBS 기반 서비스의 중심이 띵크웨어인데요. 구글이 그쪽에 참여하게 돼서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그 부분은 띵크웨어가 맥을 못 추는 악재입니다. 그 부분만 피하신다면 현재 상태는 그대로 양상을 올라가는 양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두산중공 손절한 부분을 이제 커버하려고 조금 무리해서 어제 바로 받아 들어갔는데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팅크웨어는 현재 한 15,5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비숍님의 한 주간 종목 상담 살펴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 보내주신 분들 오늘 문자 상담 다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받아볼게요. 봄이 좋아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히림을 갖고 계신다네요. 1,800원에 15%를 추가로 매수를 할까요? 장기 투자하고 싶어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장기 투자용 종목 참 좋은 종목이고요. 히림은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게 펀더멘털만 좋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요. 수급이라는 부분이 받쳐줘야 되는데 최근에 한동안은 건설주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히림은 건설주냐 하면 이제 건축 설계 사무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건설주하고 다른 거는 설계를 맡을 때는 먼저 성금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설하고 틀리게 그런 리스크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그쪽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누가 손 안 대주면은 계속 바닥을 찍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누가 손을 대서 돌아서는 포인트에서 잡아주면 중장기 투자로는 가장 좋은 종목이 히림 같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 여러 가지 정책적 이슈가 좀 있습니다. 1조 원 정도 정책 지원을 받게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에 있는 건축 설계 사무소를 또 인수한다고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히림을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히림의 또 회사 또 대표 쪽도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너무 억울하게 우린 좋은 회사인데 빠졌다라는 걸 인식하고요. 자사주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이탈을 하는데요. 통상 동종목의 패턴 자체는요. 이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위에 있거든요. 이 가격대를 인지하시고요. 추가 매수 당연히 하셔도 되는 종목 맞는데 10,000원을 뚫으려면 그냥 가지는 않거든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종목이라 그러니까 바로 힘이 있어서 10,000원을 뚫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고 혹시 그냥 바로 올라가서 10,000원 넘어가면 추가 매수 딱 해버리면요. 다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제 9,000원대 또 내려오니까 좀 이따 살 걸 이렇게 되시니까요. 9,000원 부근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면 속칭 말하는 W자를 한번 만들고 올라가서 쭉쭉 올라가면 목표가액은요. 17,000원 정도 잡고 가시면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오르는 종목이 히림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먼저 장기 투자 종목으로 히림 선택 잘 하셨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다고요. 9,000원 부근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 받아볼게요. 증시전략센터의 패밀리시죠. 저희 패밀리 지혜로운 토끼님 오늘도 문자 보내셨습니다. 대한해운을 58,600원에 30%를 갖고 계신데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하는 건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운 업황까지도 궁금하다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BDI 지수가 올라가면서 해운주가 또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BDI 지수가 이제 1,000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3,2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으니까 또 빠지지 않겠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참고로 이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미국이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후퇴하는 그런 거 일어나기 이전 상태는요. BDI 지수가 12,00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올라오려면 그런 정도가 이제 BDI 해운업황의 회복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한해운은 벌크 중심이다. 벌크 중심이니까 경기 회복이 일어나면 전기, 가스 등 이런 쪽에 쓰이는 벌크 화물을 이제 운송하게 되니까 직결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바닥에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DI 지수라든가 해운업황의 회복세 이것이 동사를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악재 있습니다. 요거는 원화 강세 수혜주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하면은 좋은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악재는 유가 상승하면 아주 맥을 못 춥니다. 배달을 하니까요. 아무래도 배달하는데 기름값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혼조돼 있고 그것을 이제 차트에서 찾아내시면 그 부분이 혼조돼서 여기서 꾸물꾸물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매수 가격은 58,000원에 사시고
좋고요. 물고 나갈 게 잘하고 계신데요.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면요. 이 상단에 6만 5천 원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 끊어줬다가 다시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살 적에는 5만 원대까지 하락하니까 거기서 다시 사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중장기 패턴으로 또 나가시면 되고요. 그 부분만 아니라면 현재 패턴은 7만 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쭉 끌고 가시고요. 한번 끊어주고 다시 내려왔을 때 5만 5천 원 전후에서 또 사주고 이렇게 하시면은 중장기 투자로 딱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받아볼게요. 신질동 송인덕 씨가 보내신 종목인데요. KB금융을 상담받고 싶으시다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56,600원에 100%를 갖고 계시다고 꼭꼭 상담해 주세요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예. 오늘은 금요일이라 종목을 많이 해드리려고요.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금융주가 저는 움직이고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금융주 원래 패턴이 바닥을 형성할 때 이렇게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오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 대표적인 금융주들은 바닥을 이런 식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KB금융은 현재 바닥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부 내용은요, 1분기도 실적 개선이 일어났고요. 2분기도 더 기대가 되고요. 지금 악재로는요, 골드만삭스 때문에 은행 규제가 있다라는 게 악재인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은 은행의 건전성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헤지펀드라든가 이런 그 과격한 또 파생 상품의 난무 이런 부분들이 다 규제가 돼버리면은 안정성이 부여돼서 차분차분하게 잘 올라가고요. 매매라는 사람들의 속성이 단타 매매 안 하고요. 이제 중장기 패턴으로 나가게 되지요. 그런 짧게 해지 상품들을 규제한다면 그게 은행 규제의 골자거든요. 그렇게 되면 변동성이 적어지니까 이런 안정적인 은행 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 금융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형태로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요. 현재 56,000원 사시고 55,000원인데 좀 넓게 보시고 가되 100%는 좀 심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게 얘가 좀 이제 쉬고 있어요. 다른 거 좀 매매해서 좀 활력을 얻어야 되는데 너무 우울해지시니까요. 답답하니까요. 자, 50% 이상은 하지 말고요. 약간 수익 상태에서 50% 덜어내서 좀 활기찬 걸로 또 이제 다양하게 포트를 꾸려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KB금융 일단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요. 비중을 축소해 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받아볼게요. 닉네임이 재밌습니다. 밥은 먹고 댕기니라는 닉네임을 보내주셨는데요. 하나 마이크론을 매수를 하고 싶다고 업황과 전망, 매수까진 부탁해요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매수를 하시려고 이제 하나마이크론을 물어보셨는데요. 예. 반도체 패키징 업체가 되겠고요. 주요 납품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이 됩니다. 영업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 예측은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업종이 따라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 기대감이 반영해서 위로 솟구치고는 있는데 현재 너무 미리 빨리 너무 거품처럼 올라간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셔도 지금 상태에서는 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들어가는 매수는 순전히 뭡니까? 시장에서 단기 매매하려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들어가서 이제부터 갈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매수를 적절히 하실 수 있는 가격은 7,000원 미만이요. 6,500원 사이 요 정도가 되겠고요. 요 정도라면 들어가셔서 동사의 턴어라운딩을 이제 꿈꾸면서 끌고 가도 되는 가격인데 현재는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시류에 따라 단기 매수 정도 해가지고 9,000원 정도까지 단기 차익을 노리는 그런 매매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8523님, 닉네임이 상한가맨이라는 분이요. 아주 자세하게 보내셨습니다. 매수 종목 안 보내셨어요. 매수가랑 비중을 보내셨는데 종목을 안 보내셨어요. 상한가맨님, 다시 한번 종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종목은 인천 매출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께서 서원인텍을 갖고 계시다고 5,370원에 50%를 갖고 계시대요. 예. 5,370원이요. 현재 수익 중이시네요. 한 10% 정도. 최근에 유행이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조정을 좀 득한 종목들이 이제 바톤 터치를 해서 올라오는 게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순환 사이클이 서원 인텍으로 들어온 거냐? 맞습니다. 그래서 와이브로 쪽이 이제 또 다시 슬슬 자기 턴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 양상인데 요 시세 자체가 지금 셌으면 좋겠는데 별로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시고 수익 중이신데요. 현재는 올라가는 양상이 좀 약합니다. 그 약한 이유는 기관권에 매물이 조금 나오기 때문이기 때문에 현재는 위로 쭉쭉 끌고 올라갈 생각 하지 마시고요.
6,000원 전후, 그러니까 약간 넘어도 좋습니다만은 6,000원 전후 가격대 6,200원을 좀 제한을 하고 싶고요. 거기서 수익 실현을 꼭 해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5,000원 내려오면 또 사냐? 요거는 안 사는 게 좋겠고요. 내려오게 해서 사게 된다면 4,000원대 초반 그 정도까지 한번 파격을 준 다음에 들어가실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은 한 6,000원 조금 넘으면 일단 끊어주시는 게 동사의 패턴은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뜨람님께서요. 제가 주식을 하면 어려운데 비숍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쉽다고 존경한다고 문자를 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종목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필명 WAN 원인가요? 예, 목표가를 원한다고 문자를 주셨는데 유나이티드 제약을 매입하신 가격이 6,835원, 비중이 한 30% 있으시다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이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회사 내용은 그렇게 우량주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그렇긴 합니다만 제약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네릭이라는 게 이제 복제약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성과를 보이는 항암제 복제약도 시도를 할 거고요. 제네릭은 쉽게 말하면 특허 끝난 거를 카피해서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이 미국의 이제 건보 개혁한 이후에 약을 많이 공급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번창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네릭의 선두 부주자가 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게 유나이티드 제약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건 뒤집어 말하면요. 무지하게 느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잡고선 급등할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느린 관점으로 쭉 가고 계시는 상태인데요. 현재 패턴은 뭐 아무런 흐름이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아직은 세팅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빠졌지만 동사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손절을 굳이 하실 건 없는데요. 바램을 빨리빨리 갈래 이렇게 바라시지 말고요. 조금 더 조정받고 있어야 올라갈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조정 양상은 6,000원대 전후 가격대까지 조정을 받게 될 듯 보이니까 추가로 매수하신다거나 이러시지 말고요. 그랬었어? 그러면 귀찮아. 그러면 빨리 손절하시고 다른 거 하셔도 돼요. 현재 상태는 올라갈 수 있는 준비는 채 안 됐고요. 6,000원 정도 조정 받고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닉네임 루비님께서 이 종목 궁금하시다고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시고 계신데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국순당을 1,500원에 30% 매수를 하셨다고 비숍님 화이팅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국순당 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국순당은 제가 추천도 했고 그랬던 종목이고 저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현재는요. 이 상승 흐름을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다날 상승 아시죠? 과거에 했던 딱 그 케이스의 그 종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현재는 국순당은 다 아십니다. 막걸리 만드는 회사고요. 막걸리라는 부분이 이제 여름에 맥주 회사가 올라가는데요. 요새 막걸리 열풍이니까 막걸리도 많이 마시겠죠. 또 월드컵이 열리면 또 막걸리도 많이 마실 겁니다. 거기다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신고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쉬 파실 이유가 없죠. 현재는요. 그런 패턴들을 보시고요. 적어도 5월달 중까지는요.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되는데 무한정 갈 수는 없으니까요. 목표가액은요. 15,000원 정도만 우리가 이제 소박하게 정하고요. 그 정도 가면 더 가더라도 일단은 끊어내주시는 그런 흐름을 보이시면 좋겠다. 현재는 그냥 말씀 코멘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막걸리 수요 증가에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 국순당 15,000원까지 목표가를 가져가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좀 전에 문자 보내셨던 상한가매님 들고 계신 종목이 아토라고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장에서 오늘 상담해 드리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 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4포인트가량 상승한 174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했는데요. 벌써 3,400억 원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5천 계약 이상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1,000억 원 이상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볼게요. 코스닥 지수는 523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금주에 코스피보다도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4포인트 상승한 523선입니다. 역시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역시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9개월째 증가해 경기 회복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도 10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선행지수가 석 달 연속 하락해 앞으로 경기가 조정을 받거나 둔화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3월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3월보다 22.1% 늘어나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지난 2월보다는 1.6% 늘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1분기 생산이 작년 동기보다 25.6% 늘어나 2000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는 같은 기간 0.7%포인트 떨어져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리츠와 펀드에 대한 매입 확약을 통해 올해 5천 가구 규모의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나섭니다. 공사는 정부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방안 후속 조치로 지방 미분양 리츠 설립과 펀드 설정을 위한 금융주관사를 공모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사는 미분양 리츠와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리츠와 펀드가 매입한 지방 미분양이 3년간 판매되지 않으면 미리 정한 비율만큼 할인한 금액에 되사주는 매입 확약을 하게 됩니다. 매입 확약 규모는 지방 미분양 5천 가구를 사들일 수 있는 1조 원 수준입니다. 삼성전자가 통상 비수기로 분류되는 1분기에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에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연결 기준으로 매출 34조 6,400억 원에 영업이익 4조 4,100억 원을 거뒀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매출은 작년 1분기보다 21% 늘었고 영업이익은 643% 증가해 작년 3분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이 이 같은 실적 호조를 이끌었고 LCD와 TV 부문이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3D, LED, TV 등 주력 사업 분야의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매출 150조 원, 영업이익 16조 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아파트의 총 월 임대료가 주요 20개국인 G20 중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2000년과 비교한 임대료 상승폭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컸습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G20 국가 중 지난해 아파트 월 임대료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3,122달러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2,601달러로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이 G20 내 10위권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주거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2000년의 월 임대료와 비교해도 1,021달러 급증해 미국의 1,447억 7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네, 오늘도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 참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중에 몇 분만 정답 보내주신 분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페인이라고 보내신 분 2394님 그리고 또 계시는데요. 0316님. 스페인이라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3900님께서도 정답 주셨습니다. 이 세 분께는 하이리즈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741선에서 조금은 이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수준에서 증시가 마감이 된다면 주간 기준으로 12주 연속 상승을 이어가는 겁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52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